자, 일단은 그거부터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미분에서 나오는 용어들 기억하시고 있는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고 가요. 어, 여러분들아, 그거 뭐라 그랬죠?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네, 다섯 글자로 순간? 순간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공식, 그 정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극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리미트. 네, 델타 x부터 할게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라고 하는 애를 미분 계수라고 하고 표현할 땐 뭐라고 쓴다? f 프라임 a. 요게 무슨 뜻인데요? f라는 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의 x좌표가 a일 때의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미분 계수, 6글자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어요. 자, 다른 표현으로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요 그림, 요 글씨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쉽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요 공식, 요 모양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 앞, 뒤, 앞 빼기 뒤, 앞 빼기 뒤, 이렇게 모양이 다 같아야 되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 놈, 요 놈, 그리고 가운데 있는 놈의 모양이 서로 같아야 된다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설마 3델타 x라고 한다고 여기를 3으로 바꾸다 마나 어차피 0으로 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분계수 하나하나 구하는 게 너무너무 귀찮다 보니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한 번만 구하면, 한 번만 띵 하고 구하면은 나머지는 그 숫자만 뿅뿅뿅뿅뿅 넣어서 바로 미분계수들이 빵빵빵빵 하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그걸 뭐라고 부르고? 도함수라고 부르고, 그 도함수, 유도된 함수, 도함수라고 부르고 얘를 f 프라임 x라고 하더라. 그럼 도함수의 정의 f 프라임 x는 어떻게 구하는 거다? 위에 거죠. 자, 왼쪽 거. 왼쪽 거를 이용해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x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식은 사용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러면 도함수를 구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 미분한다라고 얘기했죠. 미분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도함수를 구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도함수를 구하는 거 이미 여기서 한번 편하게 했는데 이제 사람의 욕심은 끝이었고 그래서 그걸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들어서 미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걸 패턴화시켜서 미분법이라고 하죠. 사실은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모든 함수에 대한 미분법이 존재합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도 가능하고요. 유리함수의 미분도 가능하고 무리함수의 미분도 가능하고 심지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들도 싹 다 미분이 가능해요. 근데 그걸 근데 여기 있는 이 미적분 원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미적분 원이라는 교재에서는 뭐만 다루고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법만 다루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이 앞으로 하나 튀어나오고 지수가 하나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요거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만약에 어떠한 함수가 상수함수다라고 하면 그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것도 이제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 곱함수의 미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fx와 gx, fx 곱하기 gx를 전체적으로 미분한다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고요? 하나씩만 순서대로 미분을 해서 하나만 미분하고 그대로 fx, gx, f'x, gx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대로의 하나만 미분해서 g'x 이렇게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10개가 곱해져 있다면 10개도 순서대로 하나씩만 미분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해서 싹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덩어리가 곱해지면은 몇 번 더하고 두 번 더하고 10개의 덩어리가 곱해져 있으면 몇 개의 항이 생겨서 더해주면 돼요? 10개의 덩어리가 생겨서 더해주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 활용이었죠. 자, 근데 극대, 극소. 증가함수는 안 할게요.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극대와 극소, 어떤 걸 극대라고 하고 어떤 걸 극소라고 하나요? 일단 정석적인 정의부터. 제가 이거 정석적인 정의도 반드시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어떤 구간에서 그치. 그 함수 값이 나머지에 있는 그 임의의, 그 구간 내에 있는 임의의 함수 값들보다 모두 다 크거나 작은 건 뭐야? 같지 않은 다 되는 건가? 크거나 같은 거, 어떤 FA라고 하는 애가 어떤 모든 FX라는 그 해당하는 구간 내에 있는 구간에 있는 임의의 X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극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거는 연속 함수일 필요도 없고 미분 가능한 함수일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뾰족! 극대값 존재해요? 네. 극대값 존재해요? 네. 이런 것도 극대값 존재해요? 네. 그럼 여기 이렇게 이것도 극대값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요. 극소값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들은 다 무슨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함수들만 나올 예정이라서 다항 함수들만 나올 예정이라서 그 얘기를 멘트를 붙여서 뭐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상수함수는 빼자고 얘기했죠. 미분 가능하고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할 때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할 때에 어디에서 어떻게 모양이 바뀌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게 되면 요 구간에 있는 얘 값이 f'x의 값이 반드시 0인 구간이 생길 거고 이 a가 0인 구간이 생길 거고 이 값이 뭐다? 극대값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f'a가 0보다 큰 구간, f'a가 0보다 작은 구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린 거 극대 극소, 극대점 찾아라, 극소점 찾아라 라고 하면 일단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미분에서 0인 것부터 찾아야죠.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부호가 안 바뀔 수도 있다고 했어요. 부호가 바뀌는 순간만 미분,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이 된다고 얘기했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 최대 최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최대 최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그래프의 개형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꿀렁 두 번째 우와 잠깐 쉬었다가 우와 그 다음에 얘는 쉴 뻔 그죠? 이런 모양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 값이 존재하는 건 누구밖에 없고 제일 왼쪽 첫 번째 그래프밖에 없고 그래서 얘는 그 값이 몇 개인 3차 함수 그 값이 2개인 3차 함수 얘는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3차 함수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더 디테일하게 그 값이 존재하진 않지만 기울기가 0인 순간이 존재하는 함수 3차 함수 얘는 그런 것도 없는 거 그래서 이 3차 함수들의 제가 그래프의 특징까지 하나 말씀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나? 2차 함수라고 하는 함수는 뭐 대칭이기 때문에 선대칭이기 때문에 좌우 모양이 똑같다면 그 2차 함수를 도함수로 가지는 3차 함수는 무슨 대칭이 되고 점대칭 도형이 되고 그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점을 우리 미적분 원 과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긴 하나, 그러니까 필기할 때는, 그러니까 필기는 해도 돼? 수업 때는 써먹으면, 이렇게 학교에서 써먹으면 안 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무슨 점?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변곡점이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변곡점이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접점,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이라고 하는 애의 x 길이 b가 모두 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1대 1대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네 개의 구간이 모두 다 같은 값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알면 뭐가 편하다고요? 최소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해져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실근의 조건? 실근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시각적으로 볼 수만 있으면 한 번에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라도 약식으로 그려놓고 X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 근의 위치, 근의 부호, 근의 종류들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X축, Y축만. 개형만 확인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네, 보시면 되고요. 자, 속도 뭐였죠? 위치, 여기서 나오는 거는 물론 1차 원에서, 즉 직선에서의 위치에 대한 속도와 가속도, 위치의 변화량, 변화율을 속도,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제가 분명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미적분 원 과정에서는 선에서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중에서 유력하게 미적분 2를 수업을 들으실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꿈이 뚜렷하게 다 문과 스타일이에요. 문과 지향이에요. 문과 가면 뭐 한다고? 문과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네가 공부 스타일 못 바꾸시면 너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요. 대학교 가도 문제예요. 대학교 가면 일단은, 대학교 가면은 칼큘레이터라고 하는 교재가, 요따시만한 미적분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름이 조금 달라요.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미분적분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학 수학이라고 배우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영어로 calculate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교재 중에서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교재들이 이제 그 calculate라고 하는 이따시만한 미적분 교재가 있어요. 1단원 내용이 공간미분이에요. 근데 1단원 내용이 공간미분이고 그 공간미분에 나오는 게 벡터가 나와요. 벡터랑 미분이랑 같이 나와요. 외우면 되죠. 너 혹시 미적분 2 볼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요 정도 내용이 이제 공통수학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공통수학, 이게 제 교재는 아니지만, 공통수학 교재가 여기만큼이 있으면, 그 확통 내용이 요만큼이고요. 얘 한 3분의 2 정도, 답지까지 포함해도 한 3분의 2 정도? 근데, 미적분 내용이 얘 2배 좀 넘어요. 한 이 정도 두께가 정도 나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싸그리 싹 다 생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서점 한번 갈 일 있으면 서점 가서 그 미적분 2 혹은 이제 니네 기준으로 미적분, 심화미적분이라고 하는 거랑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거랑 가서 비교해 보세요. 교재 한 2권 반 정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기하도 마찬가지. 기하도 양이 적어요. 기하와 벡터라고 하는 건데, 기백이라고 하는 게 요새 기하라고 들어가죠. 그 기하라고 하는 거기도 볼륨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 벡터를 대학교 갈 때까지 배워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학교에서 미리 듣나요? 점수는 어떻게 챙기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상위 20개 대학,
10개에서 20개 대학 정도는 미적분 혹은 기백, 기하를 수강한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 자격을 줘요.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대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과정이 아직 덜 바뀌었으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벡터를 선택해야지만 이공계열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상위 20개 대학에서 멀어지면, 서울 밖으로 나가면 일단은 걱정 없어요. 확률과 통계를 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죠. 근데 그러면은 확률과 통계하고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 뭐 저기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미분적분 할 줄도 모르는 애들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공간미분 공간적분하고 앉았으면 교수님들이 미쳐요. 니네가 미치는 게 아니야. 얘네들 어떡하지? 얘네들 어쩜 좋지? 교수님들이 미쳐요. 그래서 우리 요새 계속 그 교수님, 대학교 교수님들이 뭐라 하잖아요. 교육청에다가. 이게 맞냐고. 애들 기본기조차는 엄치하면 되냐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알바노를 시전해서 거기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대학교에서 프리시즌 이렇게 프리시즌이라고 해야 되나? 선행학기라고 해서 봄에 2월에 수강을 열어요. 요새는 그런 추세로 가요. 그래서 1월이나 2월쯤에 한 달짜리 굉장히 초고속 특강으로 해서 그 기하를 뭐 두 타임, 세 타임에 뚝딱 끝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를 이제 한 6번 수업? 뭐, 이 정도 안에 끝낸다거나 이런 거를 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그 많다는 그 볼륨이 6번 안에 끝날 정도로 대학교 수업의 내용이 졸라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고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요구합니다.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가 아니야. 선생님도 아니지. 교수님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예요. 그걸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하도 미안해요, 옆에서. 하도 부족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요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가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학원이 또 생기고 있어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뭐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대상으로 그 아까 얘기했던 미분적분학 수업을 하시는 강사분들이 계세요. 일반 화학, 일반 생물, 그걸 하시는 강사분들. 그분들은 교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교수님인가? 교수님인가 보지 뭐. 그런 걸 하시는 분들 그 수업이 생겼어요. 요새 그런 수요가 생겼대요. 뭐 그거 하든가. 싫으시면 화이팅. 자, 1차원에서의 그 변화율, 어디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식만 잘 세우면 뚝딱 하고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속도가 속도의 미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애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뭘 하는 과정이었을까요? 기울기를 구한다라는 그런 거 단순한 말고 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짝을 미자를 써요. 미세하다 할 때 미자를 쓰죠. 그럼 분은 뭐예요? 나눈다라고 하는 뜻을 미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걸 붙여서 말하면 뭐가 돼요? 잘게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함수, 그래프를 잘게 뒤지게 잘게 쪼개는 게 미분이에요. 그럼 그거에 비해서 자, 적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적이라고 하는 건요, 쌓다라고 하는 거의 한자예요. 뭐 적재량 몇 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듯이 그 트럭 뒤에 보면 있어요. 뭐 1000kg 뭐 이런 거. 포터. 미안해요. 그래서 어쨌든 적분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라고요? 쌓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쌓다라고 하는 거를 뜻을 지니게 되면은 적분에 뭐 하는 거야? 얘는 쪼개는 거고 얘는 쌓는 거야. 뭐야?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중학교 때쯤 배웠던 그 차원적인 그 점선면 정의하듯이 생각하시면 편해요. 뭐? 우리 선을 한없이 쌓으면 면이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니네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구나 하고 외우시고 넘어가셨을 텐데 점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점이라는 거의 성질. 점은요, 부피도 없고 넓이도 없고 길이조차 없는 그냥 그 위치를 나타내는 무언가예요. 그럼 그 위치를 나타내는 무언가가 아무리 많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선이라는 길이를 가지는 개념으로 확장이 가능해요? 근데 가능하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예요? 어? 야, 0을 100개 쌓아봤자 0이라니까? 근데 0을 무한대로 계속 뒤지게 많이 쌓다 보면 갑자기 선이 된대. 이상하다는 생각 없어? 그냥 그렇구나? 진짜 나만 이상해?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적분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일단 이번 단원에서 배울 건 부정적분이고요. 부정적분과 정적분인데요. 부정적분, 정적분 전에 얘기했다시피 정적분. 정적분이라는 게 바를 정자가 아니라요. 정해져 있다의 정자를 쓰고요. 부정행위의 부정 그게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을 일반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따지자면요. 지금은 부정적분을 하고 나서 정적분을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역사적으로 원래 어디 미분적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어나더 레벨 저 천상계에 있었다가 그 라이프니츠가 그걸 개발하면서 이 적어도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놨다더라. 그러면 사실은 정적분이 먼저 나왔고요.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 자체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그게 먼저 있었는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어서 얘를 좀 더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정적분과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걸 아예 다르게 표현을 했었고 아예 다르게 배웠었어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기호도 다른 기호를 사용했었고 근데 그 기호 자체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기호입니다. 그때부터 사용되던 기호로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호는 정적분 기호만 남아있고요. 그 정적분 기호로서 부정적분까지 커버를 해서 부정적분으로 정적분을 설명합니다. 선생님 이게 대체 뭔 말이에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할 9단원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건요. 정확하게 도함수의 반대말이에요. 미분의 반대말이 아니라요. 도함수의 반대말이에요. 어떠한 이거 한번 생각해봐. 뭐가 있을까? fx라고 하는 애가 fx 이렇게 말고 자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7 이라고 있는 이 하나의 식을 미분해봐요. 미분하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건 쉽죠? 뭐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라고 나오고 상수항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는 뭐 원래 있던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를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이 함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얘를 도함수라고 불렀다고요. 그죠? 이 함수의 도함수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 함수의 도함수 개념으로서 배우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라고 한다면 이 애가 원래 어떻게 생겨먹었던? 요렇게 생겨먹었던 애를 이쪽으로 바꾸는 요 과정이 바꿨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지금은 교과서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 아직도 그 수업 내용으로서는 사용합니다. 우리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교과서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잘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얘를 원시함수라고 불러요. 웃기기. 아니에요.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그 기원 원시 함수라고 불러요. 이 도함수의 원래 함수라는 말 대신에 원시 함수라는 게 뭐냐라고 해서 원시 함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원시 함수라는 말과 정확하게 100% 같은 표현이 부정적분이에요. 자,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한다고? 미분한다라고 했죠. 그지? 그러면 원시 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예. 적분한다죠. 지금 제가 분명 방금 너 혹시 아닌데? 외국 살다가 쓰면 오히려 더 그 동사하고 명사에 더 깔끔하게 있지 않냐? 내가 방금 전에 원시함수랑 부정적분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순도 100% 동일하게 같은 뜻을 가진다고 한다면, 야, 명사 한다라고 하면 원근 한다가 뭔 뜻이냐? 비유하자면 이런 거잖아. 도함수 한다. 원시함수 한다. 부정적분 한다. 이게 같은 표현이라고 말이 돼? 정확하죠. 맞아요. 정확해요. 부정적분을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저 함수 덩어리고요. 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고 그 애가 바로 적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처음에 안 잡고 가면요. 되게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부정적분한다. 왜? 이 말이 부드럽게 이어지거든. 미분한다. 적분한다. 적분한다. 앞에다가 두 글자만 붙이면 돼. 부정적분한다. 다 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아니에요. 부정적분이라는 건 뭐라고? 저 함수 덩어리예요. 저 식이라고 하는 애를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분을 구한다. 근데 원시함수를 구한다라고 옛날에는 좀 깔끔하게 표현했다면 원시함수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안 쓰는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로 부정적분을 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도함수를 구하는 거 오케이. 근데 이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라고 하는 도함수를 얘만 가지나? 예를 들어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뭐 한 50 이렇게 되는 애도 미분하면 어떻게 돼? 도함수가 서로 같죠. 그 x 좌표에서의 기울기는 서로 같잖아. 그치? 모양이 똑같아. 뭐만 달라? 위아래로 움직인 것만 달라. 그렇다면 요 함수도 이 도함수의 원시함수야? 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0 두 개 붙여 5천. 얘도 원시함수야? 어. 그럼 여기에다가 무슨 값을 넣어도 다 원시함수야? 그렇다면 그 원시함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된다면 그 아무거나 다를 뭐 다 정답 처리할 거야?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요. 그 뒤에 나오는 상수들이 뭐가 될지 모르겠으니 적분을 했을 때 붙는 상수다라고 하면서 얘를 이제부터 이렇게 원시함수는 이제부터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라지 c를 씁니다.
그 C라고 하는 애가 이제 뭔 뜻을 가지냐면 얘가 적분상수라고 해요. 적분상수라고 하고요. 콘스탄트인가? 그런 뜻을 가지는 거의 앞글자를 따서 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적분했을 때, 자, 부정적분 하게 되면, 나도 그러면 어떡해. 부정적분을 구하게 되면 뒤에 뭐가 붙어? 적분상수가 붙어. 다시, 부정적분을 구하게 되면 뭐가 붙는다고? C가 붙어. 그지? 일부러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한번, 네, 개념, 계백문이랑 정석이랑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적분, 오케이.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이제 적분한다라고 하는 거 확인했고,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먹은지도 확인했어. 그러면, 얘를요, 우리 뭐 하듯이? 미분한다라고 하는 애를 기호로 표현하게 되면 뭐예요? F'X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또는 분수 아니라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으라고.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ddx fx라고. dx fx라고. dx입니다 dfx 아니라고. 아니면 dfx dx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해도 되고요. ddx fx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기호처럼 적분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호가 필요하죠. 자, 대수 어디 배우고 계세요? 수열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수열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신 분들, 수열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그 합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썸이죠. 그 썸의 S의 그리스 문자, 시그마 표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것처럼 얘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적분이라고 하는 게 싹 다라는 거잖아요. 그 쌓아서 싹 다 더한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요 S를요 이번엔 이렇게 그 뭐라고 하냐? 혹시 그 거꾸리 뭔지 모르나? 뭔지 알아요? 머리 그 다리 매달아 놓고 이렇게 쭉쭉쭉쭉 늘려갖고 키크라고 하는 그 기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요 꼬다리 두 개를 잡고 이렇게 쭉 하고 늘려요. 길게.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생깁니다. 실제로 S 맞아요. S를 따와서 요런 기호 만든 거 맞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기호 갖고 장난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얘를요 뭐라고 읽냐면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요. 한글식으로 표현하자면 인테그랄이라고 읽고요. 자 이렇게 씁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구려서 인테그랄 이렇게 읽으면 돼요. 물론 뭐 외국 사람 만나면 좀 혀에다 버터를 좀 더 바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예요? 네, 인테그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이 ddx fx라는 거에 무슨 뜻이야? x에 대해서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이 누구를 fx를 미분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적분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한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요 뒤에 인테그랄 fx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 dx라고 붙여요. 적분하는 변수는 x로 정해진 거예요. 적분 변수가 x입니다.
그리고 fx에 대해서 적분할 건데 누구의 어떤 문자에 대해서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적분할 겁니다. 라고 해요. 제가 요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냥 막 쓰면 안 되는 게 나중에 니네 제가 대학교 가서 미분 미적분 이렇게 들으셔야 될 분들 그거 교양 필수라서 이공계를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100% 하셔야 되거든요. 의대 가도 해야 되고요. 약대 가도 해야 되고요. 그 어디를 가도 이공계열 필수 가장 기본이에요. 뭐라고? 공간적분, 공간미분이 기본이라고? 네, 그게 교양 필수예요. 자, 그러면 그때 뭘 배우냐면요. 이중적분을 배워요. 그래서 인테그랄 어떠한 식 fx, y, x와 y에 대한 식이라고 하고 dx, dy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꼴매기 싫죠. 이런 걸 볼 일이 없으신 문과 뭐 그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고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세트라고? 인테그랄 블라블라블라 dx라고 하는 애가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그랄 블라블라블라 dx, 인테그랄과 dx 사이에 들어가는 함수를 얘를요. 이것도 교과서에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표현이에요. 옛날식 표현이라고 해서 요새 막 그런 거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영어 같은 경우에도 능동, 수동 말고 피동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혹시 피동이라는 말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당하다라고 하는 받는 그런 것들을 받다라고 하는 걸 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얘는 적분 당하는 함수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피적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지? 나와 있냐? 어디 나와 있냐? 아, 피적분 함수 오케이. 적피분 함수는 좀 그래. 적분 당하는 적분 피함수 그것도 좀 그래. 피적분 함수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거 아마 정석에만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설명을 하세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설명을 하시는 편인데 그게 더 이상 교과서에서는 그걸 정의하지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명확하게 명칭이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적분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애를 정리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과정이 이제 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떠한 fx라고 하는 애를 dx, x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얘는 정해진 규칙이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써도 뒤에 있는 애는 뭐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때 제일 작은 거를 기호로 쓸 때 보통 문자로 쓸 때 뭘 표현한다 했어? h를 보통 사용한다고 했죠? 그거 누가 정했어요? 몰라요. 그거 규칙이에요? 아니요. 걔 대신에 딴에 써도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적분했을 때 보통 뭐로 바꾸냐면 대문자로 바꿔요. 그래서 large fx라고 하고 플러스 c라고 씁니다. 근데 이건 그러면은 뭐 규칙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fx를 적분하면 large fx라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그냥 통용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두루두루 쓰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식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인테그랄 fx라고 하는 애가 인테그랄 fx dx가 large fx 더하기 c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fx를 적분하였을 때 나오는 부정적분은 뭐 large fx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에서 멘트에 나와요. 이때
그 부정적분 라지 fx에 대하여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아예 정의 우리 그 가우스 기호처럼요. 가우스 기호 교과 과정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를 배우지 않아요. 그죠? 얘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우스 기호라는 단원이 교과서에 있나?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 많이 봤잖아. 근데 그 문제에서 볼 때마다 뭐가 나와? 가우스 x라고 하는 애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무조건 정의가 들어가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C를 뭐라 부른다고? 얘를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응용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저 라지 fx라고 하는 애를 미분하면 뭐가 튀어나올까? fx가 튀어나오는 거 맞죠? 그죠?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라지 fx를 미분하게 되면 얘를 미분하면 fx가 된다. 이거랑 이거랑 서로 같은 표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어드바이스 보시면 썸의 첫 글자 s를 길게 늘어뜨린 것으로 적분 또는 인테그랄이라고 읽는다. 네. 네. 맞죠? 그래서 피적분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멘트가 나오게 되면 피적분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멘트가 나오면은 뭘 하면 되는 거야? 요 뒤에 있는 애를 보고서 미분하시면 돼요. 그죠? 봐봐. 지금 보기 1번 내용인데요. 어떤 인테그랄 fx dx에 대해서 그걸 결과값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c가 나왔대요. 그렇다면 누구를 적분한 그 거꾸로 가자고요. 얘를 라지 fx라고 했을 때 얘를 뭐 하면 미분하게 되면 fx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생겨먹었다고? 미분하라고 3x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어려운 거 있어? 없죠. 그죠? 아, 근데 계산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미분을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거꾸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적었겠지? 설마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턱에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겠지? 괜찮을 거야. 이어서 그럼 기본 문제 천천히 하죠. 어차피 이거 심지어 문제도 몇 개 안 돼요. 5개만밖에 없어요. 꼼꼼히 갈 거예요. 9번 9-1번 문제 뭐라고? TDX 설마 아니지? 이거 뒤에 나와야 되는데 그치? TDX 뭘 하래? 인테그랄 x 세제곱 dx라는 덩어리에 대해서 미분하네. 그러면 뭔 말이야? 이 어떠한 덩어리가 나오는 결과 값을 다시 거꾸로 가면 되니까 얘는 x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요 덩어리를 요 애를 계산한 게 이거면 미분해서 안쪽만 구한 게 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쪽 안에 있는 피적분함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겨먹는 건 결국엔 어떤 덩어리를 적분한 거를 다시 미분하면 되니까 피적분함수. 미분하면 뭐가 남는다고? 피적분함수 남는다고요. 인테그랄 dx라고 하는 식에다가 전체에다가 미분하게 되면 ddx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피적분함수 안에 있는 덩어리만 남는다고. 껍데기 그 호두 껍질 벗기는 것처럼 그냥 알맹이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번은 어때? 얘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인테그랄 ddx x 세제곱 dx 얘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마지막 연산이 미분이야 적분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건데 뭔가 3x 제곱이 됐다가 다시 뭐가 될 거야? 돌아올 거야. 누구로? x 세제곱으로 돌아올 거야. 근데 적분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적분한 마무리에는 항상 뭐가 붙어야 된다고? 적분 상수가 붙어야 돼.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c예요. 응. 뭐라고? 여기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떠한 fx라고 하는 애를 적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게 되면 ddx 하게 되면 얘는 그냥 fx가 나오는데요. 안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얘는 이 함수와 가까운 거부터 연산하는 겁니다. 가까운 게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를 ddx fx 미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하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fx로 복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수가 붙어요. 그 적분 상수가 붙어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나와서 그 어드바이스 2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135페이지. 그거 이제 제가 써드렸어요. 여기도 이거 중괄호 썼네요. 중괄호. 여기도 중괄호네요. 중괄호를 바꿔줄게. 중괄호. 이 정도? 최종 결과값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연산이 마지막 연산이냐에 따라서 적분 상수가 붙냐 안 붙냐가 결정되는 것 뿐이에요. 예. 지금까지 배운 거 뭐 복잡하거나 뭐한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미분법 아직 외우고 계시죠? 미분법 알고 계시죠? 당연히 내가 니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미분법 알죠? 그지? 그지? 뭐이? 어떤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제곱 되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거꾸로 간다고 생각해봐. 뭔 말이냐면 이 n 곱하기 x의 n-1제곱은 적분하면 x의 n제곱 더하기 c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쉣.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거를 다시 미분을 했을 때 원래 원상태가 나오도록 한다고 하려면 일단 차수가 하나 올라가야 되는 건 알겠지?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내려가잖아. 그럼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는 알겠죠? 그럼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적분하게 되면 일단 뭐 한다고? x의 n 더하기 1이라는 애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뒤에 적분상수 붙을 거라고. 근데 앞에 어떤 상수가 붙어야지만이 이 덩어리를 미분했을 때 x의 n제곱만 남게 할 수 있냐고. n분의 1이라는 애를 앞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애를 앞에다가 붙여야겠지. 무슨 n분의 1이야. 진짜 계산이 진짜 확 그냥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앞에 그대로 꺼내면 상쇄되어 사라지고 차수 하나 떨어지면 x의 n제곱 되는 거잖아. 이게 적분법 끝이에요. 예를 들어 쉬운 거 그러면은 우리 요거 할 때도 마찬가지나 3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미분하면 뭐야? 3 곱하기 x제곱을 미분한 것과 같잖아.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x로 계산해서 6x로 하는 것처럼 얘는 3x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적분하게 되면 먼저 3은 그대로 냅둔 상태로 x를 몇 제곱으로 바꾸고? 세제곱으로 바꾸고 요 지수만큼 뭐 한다고? 분모에다가 보내주면 돼. 하나 올리고 계산, 그리고 이제 계산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아, 깜빡했다. 그지? 일부러 안 썼었어. 진짜 깜빡했다는 게 아니야. 설명하려고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미분할 때도 결국에 각각의 항에서 따로따로 미분한다죠. 그럼 각각의 항에서 따로따로 적분한다.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겠죠. 어. 어. 그러면 이건 어때? 인테그랄 4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5 dx. 천천히 해봐. 상수는 신경 쓰지 말고 x 하나 높여서 4제곱 쓴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된다고? 4로. 그지?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 아니야? 더하기 얘는 뭐야? 앞에 있는 개수 신경 쓰지 말고 차수만 하나 높여준 다음에 분모 얼마라고? 3 써주면 된다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 한 번에 파바바바바바바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천천히 하나 더 해봐. 그럼 x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은 x의 제곱이 될 텐데 올라간 만큼 나눠주라고. 그럼 저 상수가 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x를 곱해주면 돼요. 적분 변수라고 하는 요 x를 상수에 곱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플러스 5x 더하기 c. 그래서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x 4제곱 더하기 3분의 2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가 부정적분이구나. 원시함수구나 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 미분이랑 적분이랑 다 완전 똑같이 정반대라고 한다면 이거 니네들이 계산 불가능한 게 하나 있다? 곱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불가능해. 잘 생각해봐. 만약에 fx 곱하기 gx라고 하는 얘를 미분하면 f'x gx 더하기 fx g'x잖아. 그러면 적어도 이 앞에 있는 덩어리가 나오려면 어떤 애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야. 인테그랄 f'x 더하기 gx 플러스 fx 더하기 g'x 더하기가 아니라 fx g'x라고 하는 애를 적분해야 얘가 나온다는 거잖아.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찾아요?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미적분 2 하게 되면요. 이거를 거꾸로 하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지금은 안 하고요. 지금은 못 하고요. 그거를 거꾸로 가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얘도 이제 F4 하나만 보여드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F 프라임 X의 GX라고 하는 애를 뭐예요? 저기 요 F X G X 전체 프라임 빼기 fx g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인테그랄 붙여요. 인테그랄 f 프라임 x gx dx라고 하는 애여서 얘도 인테그랄 붙여서 fx gx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fx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부분적분이라고 해서요. 미적분 2에서 배웁니다. 그게 결국에는 별 쓸 일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모양 보이면 어떻게 돼? 인테그랄 x 3x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dx 이런 애 보이면 뭐 해야 돼?
전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미적분 원 과정을 여기까지만 배우실 예정이신, 그리고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배우신 분들께 이거 풀이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뭐 한다고요? 곱함수는 적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서는. 곱함수는 적분 불가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하고? 전개한 다음에 계산해라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